자녀가 결혼을 하면 기쁜 마음과 함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날 정말 잘 키워서 잘 보내야지라는 생각에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아이가 저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가득 차오르던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자녀 옆에서 세세하게 챙겨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가르쳐주며 함께 해왔지만 결혼 후엔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부부끼리 잘 지내는지, 집안일은 잘 해내는지 궁금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내색했다가 자칫 간섭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겁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현실에서는 종종 자녀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 어린 관심이 오히려 불편한 간섭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로 조언을 구할 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도와줄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생기곤 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려다가도 오히려 자녀 부부의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로서 지켜야 할 3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 자녀 부부와의 적절한 관계를 지켜가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밥은 먹고 출근하는지, 옷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지, 가끔 몸이 아프진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자녀가 결혼 전에는 매일같이 이 모든 부분을 챙기셨겠지만 결혼 후엔 자녀가 직접 꾸리는 가정이 생겼기에 예전처럼 모든 걸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자녀 부부가 아침을 먹는지, 깨끗한 집에서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심한 관심과 걱정이 자칫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배우자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침밥은 챙겨 먹고 있니? 누가 아침 차려주니?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질문이지만 아들은 엄마가 해준 것처럼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챙겨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괜히 아내를 신경 쓰게 되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나를 잘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자녀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사소한 대화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분명히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조언해주고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직접 부탁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침묵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 또는 명절과 생일, 특별한 기념일에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와 같은 작은 다짐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에 신중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나 결혼 후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지원이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결혼 초반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때 내가 해준 돈을 생각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자녀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모님께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독립적이지 못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 부부의 부담이 되기도 하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시려면 자녀에게 지원을 약속하시되 그 돈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금전적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하신다면 애초에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시거나 혹은 상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미리 자녀와 합의해 두는 겁니다. 지원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충분히 전달하되 그 지원이 자녀 부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자녀는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물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 범위 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견례와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결혼 과정에서 상견례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측 부모님이 여자 측 부모님의 복장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님은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여자 측 부모님이 다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타나자 실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신 겁니다. 사소한 복장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상대방은 그 불만 섞인 태도에서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견례나 경조사에서 자녀의 배우자 집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결혼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전통이라서 라거나 우리 딸은 여러 좋은 혼처를 다 거절하고 여기 온 거예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부담을 주고 차후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견례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견례와 같은 자리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는 자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후에도 명절이나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되 자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녀가 항상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성인입니다. 부모님께서 가끔씩 자녀가 어려울 때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존재는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릴 때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주어도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는 매우 친밀한 반면 다른 자녀와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부모는 그 결정에 대해 참견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에 대해서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녀는 반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과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와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유를 줄 때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는 부모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육체적, 유기적, 영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유를 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유를 주어 자녀가 세상과 멋진 싸움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리라 다짐한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입 취직, 결혼 과정을 모두 끝내면 막상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받는 중년이 있습니다.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낼 때 느끼는 심적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 등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형성.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일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은 이제 자신들의 배우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주요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새로운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책임을 집니다. 이 독립성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유대감 형성.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 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고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역할 인식.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삶에서 이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조금 물러나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한 자녀의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세대 간 갈등을 예방. 결혼한 자녀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고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녀가 세상과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